장문 독해 2 유형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전체적인 정답률은 91%, 90%, 91%로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건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빠르게 맞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빠르게 맞히느냐? 궁극적으로 1등급 학생들 기준으로는 듣기와 같이 푸는 거예요. 선생님 이걸 듣기 할 때 어떻게 같이 풀어? 이렇게 긴데? 지금은 그냥 내가 궁극적으로는 저렇게 될 거다 라고만 생각해 놓으세요. 지금 당장 하라는 거 아니야.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1등급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 살짝 보여줄게. 시험지 표지 넘겼죠? 듣기 1페이지 할 때 4페이지랑 같이 푼다고 했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1번, 2번, 3번 풀이법도 알고 답의 근거 앞쪽에 있으니까 이 네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 4페이지 있는 네 문제를. 그럼 이제 5, 6, 7, 8, 9, 10, 11, 12 할 때 시간이 남잖아. 그때 1등급 애들은 이 4, 3, 4, 4, 5, 4, 5를 같이 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험지가 A4 용지가 아니라 이렇게 인쇄돼 있잖아. 얘를 이렇게 뒤로 까집어서 펼치면 1페이지 왼쪽에 4, 3, 4, 4, 4, 5 첫 번째 페이지와 이 마지막 문제를 한눈에 보이 채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1등급 애들은 이거 듣기 풀면서 여기를 풉니다. 그게 가능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듣기 1페이지와 같이 푸는 거야. 그러면 진짜 잘하는 애들은 한 1, 2, 3번 안에 25, 6, 7, 8 다 풀어버려. 그리고 이제 4번, 5번, 6번 그 틈새 한 12초, 15초 듣기 문항간의 보통 12초, 15초라고 있어요. 그때 이 4, 3, 4, 4, 4, 5를 썰어가지고 푸는 겁니다. 왜냐면 단락이 다 썰어져 있잖아. A, B, C, D로. 그러면 썰어져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단락 A 단락부터 일단 읽어야 되는데 일단 A 단락을 읽을 때의 마음가짐과 자세부터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A 단락을 빨리 풀어야 된다고 막 읽으면 절대 안 돼. 이거 정독하셔야 돼. A 단락을 정독하면서 등장인물, 이게 이야기 끌이니까 등장인물이 최소 2명 나오고 많이 나오면 막 3명, 4명까지 나올 수 있어. 그 등장인물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우리 국어 문학 시간에도 얘들아 인물, 배경 이런 거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잖아. 똑같아. 글을 읽는 방식은. 그래서 등장인물, 그리고 이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선생님이 요 A 단락을 이렇게 하나 예시로 가져왔어요. 일단 A 단락 정독한 다음에 그 다음 B, C, D로 가는 거예요. A 단락 정독을 하면서 등장인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다. 자, 그러면 A 단락을 한번 정독을 선생님이 해볼게요. In the gym. 체육관에서 태권도 동아리 구성원들이 연습하느라 바빴습니다. 딱! 상상해. 어떤 애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높이 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 어떤 애들은 스파링 패드를 치고 있었어요. 애나. 자, 이 등장인물 애들아. 동그라미 등장인물 이런 거 잘 봐야 돼. 애나. 커마는 즉이라고 해석합니다. 동아리 회장인 애나는, 애나가 이 태권도 동아리 짱이에요. Was teaching the new members basic moves. 새로운 구성원들에게 기본적인 움직임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Close by, 가까이에서 그녀의 친구 제인. 자, 이 관계 뭐야? Friend. 애나가 태권도 동아리 회장이고 제인은 친구구나. 이렇게 딱 정립하면서 가는 거예요. 애나를 돕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인은 눈치챘습니다. 애나가 보고 있는 것을, 어디를 힐끗 보고 있는데 entrance door of the gym. 체육관의 입구 문을 보고 있는 걸 눈치챘어요. She seemed to be expecting someone. 그래서 she는 이렇게 대명사 주어 나오면 앞문장 주어 보세요. 그래서 이 애나는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문을 계속 보겠지. 드디어 애나가 휴식을 취할 때 제인은 came over to her.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그녀가 누구겠어? 제인이 다가간 사람은 당연히 애나지. 애나구나라고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면 절대 안 되고 여기다가 애나의 이니셜을 딱 표시하는 거겠죠. 이 44번이 지칭 추론이니까 이 대명사에 그 대명사가 가리키는 사람 이름의 첫 글자를 이렇게 딱 표시하면서 글을 읽는 겁니다.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억력 유전하면 안 되고 이렇게 표시하면서 실수하지 않고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딱 읽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Hey, are you waiting for Cora? 너 코라 기다려? 하면서 세 번째 등장인물 코라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정독하는 거 보여줬는데 A 정독하면서 등장인물 애나, 동아리 회장, 제인, 걔 친구, 어시스턴트, 그리고 코라를 애나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딱 파악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는 거지. 그럼 이거를 몇 초에 보통 하냐면 듣기 3번과 4번 사이에 15초, 그 다음에 4번 처음 나올 때 어차피 정답 아니니까 20초, 30초 걸릴 거 아니야? 그때 이거 한 번에 딱 읽는 거야. 그래서 듣기 한 문항과 한 문항 사이에 보통 1등급 애들은 요거를 딱 A 단락을 읽는다는 거지. 그 리듬, 그 속도 이해되니? 지금은 좀 안 될 것 같아? 괜찮아.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 A 문장 정독하면서 등장인물 상황 정확히 파악하고 이니셜 표시해라. 그 다음은 이제 A 읽었으니까 B, C, D 순서를 잡아야 될 거잖아. 자, 근데 여기 봐봐. 순서 문제의 정답을 이렇게 보니까 B로 이어진 경우가 없어요. 이게 최근 15번뿐만 아니라 최근 24번, 거의 8개년, 10개년 동안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A를 다 읽고 나면은 C와 D의 첫 문장을 먼저 읽을 거야. B는 읽지 않고 C와 D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이 A 문단 마지막 부분과의 연결성을 파악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첫 문장을 읽으라고 했어. 가끔 노베 학생들 중에서 이 C가 A만큼 저 정도 길인데 이 C를 다 읽고 D를 다 읽는 애들이 있어. 그게 아니야. 선생님이 이게 머리꼴이라고 했는데 이 머리는 첫 문장을 의미해. 첫 문장만 읽어. D 첫 문장만 읽어. 그러면 A 다음에 어디로 더 가야 될지가 어느 정도 각이 나와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C하고 D의 첫 문장을 읽는데 D는 안 되겠네 라고 소거를 해서 C로 가면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C도 되고 D도 될 것 같을 때가 있다고. 그때는 당황하지
당황하지 말고 선후관계라는 기준을 정확히 가지고 뭐가 앞설지를 생각해봐야 돼. 왜냐면 이게 스토리텔링 이야기거리이기 때문에 시간순, 선후관계상 앞서는 게 뭔지를 기준으로 보면은 뭐가 더 앞섰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박스라고 했는데 여기 A라고 할게. 그냥 A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말이야. 그럼 A 다 읽었어. 고등학교 졸업했대. 그럼 C 머리 첫 문장을 보니까 디자인 회사에 취업했대. 돼 안 돼?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회사에 취업했다. 되지. 근데 D 머리도 읽어야 돼. D 머리도 읽어보니까 대학교에 진학해서 미술을 전공했대. 그럼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교에 진학해서 미술 전공할 수가 있잖아. 아, C도 되고 D도 되네? 소거되는 게 없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선후관계상 앞서는 걸 따져봐야 돼. 누가 시간관계, 선후관계상 앞설까? 그렇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취업을 하겠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답을 D가 먼저구나. 이걸 딱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이해돼? 자, 그러면 D가 먼저인 걸 파악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D가 맞다라고 하면 D를 계속 읽어. D를 계속 읽어야 되겠지. 끝까지. 그 다음에 D 다음에 다시 C가 맞을지 B가 맞을지 머리를 읽는단 말이야. 그러면 아, C는 안 되고 B겠다 하면은 D, B, C 순으로 이렇게 읽어서 아, 정답은 D, B, C구나 이렇게 맞다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확정 내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몇 번 풀리는 거야? 43번 풀리면 된 거야. 그리고 그 순서대로 줄거리를 파악하면서 읽다가 중간중간 지칭 추론 나올 거잖아. 그때 뭐 할 거야? 이니셜 표시 하나씩 하겠지. 그렇게 끝까지 읽고 이니셜 표시 다 끝내면 한 명만 중간에 딴 놈이 있을 거야. 그럼 걔 정답 탁 찍으면 돼요. 애나 나왔어. 애나 나왔어. 애나 나왔는데 갑자기 코라 나와. 그 코라 딱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냐? 45번. 내용 불일치 문제야. 자, 근데 여기 내용 불일치 문제 풀이 요령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요거 좀 한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갈게. 내용 불일치는 얘들아 요렇게 생긴 거야. 요거.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럼 끝까지 다 순서도 파악을 하고 줄거리도 이해하고 이렇게 봤는데 사실 어떤 건 굉장히 정보를 내가 기억하기 어려운 게 있어. 예를 들어서 5번 봐봐. 미아는 쌤의 독서 모임 제안을 처음부터 환영했다. 근데 글이 길잖아. 처음부터 환영했는지 되게 헷갈려. 어디 있는지 찾으려니까 미치겠어. 혹은 미아는 책장을 살펴보며 자, 이런 수치 항상 잘 보라고 했지. 거의 1시간을 보냈다. 아씨, 뭐 책장을 살핀 건 맞는데 이게 1시간이었는지 2시간인지 기억이 안 나. 그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절대 기억력으로 푸는 거 아니야. 45번 내용 불일치는 기억력이 아니라 눈으로 풀어야 돼. 정확하게 이 문장이 지금 얘랑 안 맞는구나를 가지고 반드시 풀어야 된단 말이야. 물론 기억이 너무 선명해. 내가 방금 이거 읽었는데 이거 2시간이었는데? 하면 찍으면 되겠지. 근데 보통 그게 안 되면 눈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포인트! 5번이 헷갈리면 5번 어디 있는 거야? 몰라? 무조건 맨 마지막 단락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내용 불일치 선택 지우 순서는 정답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흐름을 보고 43번 맞춰버리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랑 똑같이 돼 있냐면 지금 문제로 나온 A, B, C, D 단락의 순서와 요 1, 2, 3, 4, 5 순서가 동일해요. 즉 그러니까 1번 선택지가 헷갈려? 그럼 어디 봐야 돼? A를 봐야 돼. 그럼 거기에 반드시 그게 있어. 5번이 헷갈리면 어디 봐야 돼? 5번이 헷갈리면 D를 봐야 돼. D에 반드시 있어. 2번, 3번, 4번이 헷갈리면 어디 봐야 돼? 이건 가운데니까 B나 C를 보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기출해서 이게 각각 어디에 있는지 다 했잖아. 1번은 무조건 A에 있어. 5번은 무조건 D에 있고 2번은 B에 주로 있고 3번은 진짜 B, C 좀 걸쳐있는데 C 좀 많고 4번은 좀 C에도 많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이거 알았어? 이거 알아야지. 이걸 그럼 다 기억으로 다 한단 말이야. 이걸 그리고 다시 읽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몰랐다면은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잔소리할게. 내용 불일치는 자꾸 뭔다? 물론 좋아한다고 말했던데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완전히 반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간부 사고 잘 보는 건 너무 중요해. 처음부터인지 거의 1시간인지 이런 것들 항상 잘 봐야 된다. 자, 또 내용 일치 불일치의 정답 패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거랑 똑같죠. 반대말 혹은 다른 말로 내용을 왜곡합니다. 선택지 볼게. 애나와 제이는 코라를 보고 놀라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질문을 보니까 surprised 놀란 채로 애나와 제이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틀렸잖아요. 놀라지 않았다고 선택지 돼 있었는데 실제로 놀란 것이. 그렇게 그냥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말이죠. 또 2번을 보니까 펠릭스는 자신의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잠깐만 얘들아. 이 새끼가 게임을 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디 봐야 돼? 방금 얘기했는데 2번이 생각이 안 나. B를 봐야 돼. 실제로 이게 B에 있는 말인데 Felix was studying science. 저 눈으로 보니까 지금 과학을 공부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게임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지. 완전히 다른 말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찍어줘야 되겠다. 알겠습니까?